손이 떨리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셔츠에 커피가 쏟아졌는데 그 사람은 자기 가슴팍이 아니라 제 손을 봤습니다. 사장님, 옷은 마르면 돼요. 뜨겁지 않으세요? 뜨겁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목을 잡으셨어요. 색이 아니었습니다. 감싸듯이요. 거칠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힘 조절을 아는 손이었어요. 잡힌 손목에서 그 사람 체온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사람 손이 제 피부에 닿은 적이 없었거든요. 3개월째 매주 토요일 같은 자리에 앉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날부터 토요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누가 괜찮으냐고 물어봐도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 습관, 혹시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 괜찮다는 말이 무너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5개월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5년째 그랬습니다. 몸이 시간을 외우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51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거울한테 물어봤자 대답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6월 새벽이었는데 공기가 서늘했어요. 코끝에 풀냄새가 닿았습니다. 야산 자락 아래 카페까지 걸어서 15분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추고 있었고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하나였어요. 늘 하나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어요. 밀마르라고 적힌 간판 아래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왼쪽 반죽대였어요. 상철 씨가 서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이요. 큰 반죽은 늘 상철 씨 몫이었어요. 힘이 좋아서 밀가루 반죽을 양손으로 척척 치대셨거든요. 새벽마다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대면서 상철 씨가 말했어요. 명희야, 어젯밤에 그 개그 프로 봤어? 안 봤어. 뭐 나왔는데. 아니, 그게 진짜 웃겨. 들어봐. 늘 그랬습니다. 새벽 주방에서 농담하는 게 우리 부부의 일과였어요. 5년째 그 자리에는 밀가루 한 줌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작업대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차라리 더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먼지라도 쌓여 있으면 누가 있었던 흔적이라도 될 텐데. 닦을 필요도 없는 반죽대를 매일 아침 행주로 한번 훑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근데 안 하면 하루가 안 열렸어요. 오른쪽 반죽대에서 혼자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쏟고 물을 넣고 이스트를 풀었어요. 손에 반죽이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치대기 시작했어요. 찰싹 찰싹. 주방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명희야. 안 들렸어요. 당연히 안 들립니다. 5년 전에 끊긴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에 반죽을 치대다 보면 귀가 그 목소리를 찾았어요. 찾아도 없었습니다. 없는 걸 아는데 찾는 귀가 밉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오전 8시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스콘 잘 나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늘 웃었어요. 20년 넘게 붙은 웃음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간식 사러 온 엄마들, 산책 나온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했어요.
빵을 포장하고 커피를 내리고 잔돈을 거슬러 주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후 2시가 넘으면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카페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윙 하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 세 가지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야산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렸고 가끔 동네 고양이가 정원을 지나갔어요. 혼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저기 고양이 왔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빵을 정리하고 주방을 치우고 불을 끄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카페로 올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원룸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켜도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웠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이 비어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어요. 혀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사람이 없으니까 뭘 먹어도 똑같았어요. 2년째 그랬습니다. 기계적으로 삼켰어요. 삼키고 또 삼키고 밥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오늘도 밥만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켰어요.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서웠거든요.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자는 날이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넓었어요. 오른쪽에 상철 씨 베개가 그대로 있었는데 냄새는 3년 전에 사라졌어요. 가끔 손을 뻗어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준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엄마 바빠서 나중에요. 그 한마디에 전화가 끊겼었습니다. 나중에요 라고 했는데 그 나중은 안 왔어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야. 아들이 바쁜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대답이 돌아온 적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올려다봤어요.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차림이었고 60 초반쯤 보였습니다. 근데 눈이 먼저 갔던 건 인상이었어요. 온화했습니다. 근데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 밑에 그늘이 깊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 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려서 건네드렸습니다. 식빵을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손이 스칠 뻔했는데 안 스쳤습니다. 그분이 먼저 봉투를 집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카페 안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자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주방 옆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카페에서 유일하게 주방 안이 살짝 보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보이는지. 식빵을 반으로 정확히 자르셨어요. 한쪽만 드시고 한쪽은 봉투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커피는 왼손으로 드셨어요. 창밖을 보다가 가끔 주방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저는 빵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었는데 특별하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습관이 있는 분이구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요, 다음 토요일에도 오셨어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시, 같은 자리, 창가, 같은 주문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요. 네, 여기요. 그 다음 주에도 오셨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요. 네 번째 토요일에 제가 커피를 건네드리면서 웃었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시네요. 햇살이 좋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한참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른 자리가 다 비어 있는 날도 꼭 그 창가 자리에만 앉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도 햇살이 없는 날도요. 햇살이 좋아서라고 하셨는데 비 오는 토요일에도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상하다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서 뭐가 보이는지, 그 사람이 진짜 뭘 보고 앉아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알고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12번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토요일 1시, 창가 자리,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 12번 다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이 생겼어요. 토요일 아침에 빵을 진열하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50분. 아직 10분 남았는데 벌써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보는 거예요? 손님이잖아요. 그냥 손님이잖아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12시 55분에 또 문을 봤습니다. 12시 58분에 또 봤어요. 1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풀리는 느낌이 났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는데 손가락 끝이 간질거렸어요. 왜 간질거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주말에 드라이브 나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렸어요. 커피 3잔, 스콘 2개, 당근 케이크 하나, 아이스 라떼 2잔.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핸드드립을 내리면서 동시에 스콘을 데우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커피잔을 트레이에 올려서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한 테이블, 2 테이블 서빙을 하고 3번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정훈 씨 자리. 트레이를 들고 다가갔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점심에 빵을 포장하고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카페를 돌리면서 이 손이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쓰러지면 월요일 빵을 누가 굽나 그 생각에 아프다는 말을 안 한 거였거든요. 커피잔이 기울었어요. 쏟아졌습니다. 정훈 씨 셔츠 가슴팍이에요. 갈색 커피가 하얀 셔츠 위로 퍼졌어요. 뜨거웠을 겁니다. 분명히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정훈 씨가 소리를 안 지르셨어요. 인상도 안 찌푸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냅킨을 집어들고 닦으려 했어요. 셔츠를 닦아야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냅킨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정훈 씨 셔츠에서 커피 냄새가 올라왔고 그 사이로 다른 냄새가 섞였어요. 나무 같기도 하고 비누 같기도 한 냄새. 코끝에 닿았는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정훈 씨가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가만히요. 힘을 주지 않고 감싸듯이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네. 옷은 마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손이 떨리시잖아요. 괜찮으세요? 멈췄어요. 손이 멈추고 입이 멈추고 숨이 멈췄습니다. 올려다 봤어요. 정훈 씨 눈이 보였습니다. 화난 눈이 아니었어요.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커피가 가슴팍에 쏟아졌는데 자기 셔츠가 아니라 제 손을 보고 계셨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처음 봐줬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손님 앞이니까요. 근데 눈이 따가웠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좀 떨려요. 손이 차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차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밀가루를 치대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혼자 다 한 손이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 씨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믿는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더 캐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겠다는 듯이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세탁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젖은 냅킨을 쥔 채로요. 냅킨에서 커피 냄새가 났어요. 근데 커피 냄새 사이로 아까 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무 같고 비누 같은 냄새. 정훈 씨 셔츠에서 나던 냄새요. 냅킨을 빨래통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손에서 안 났습니다. 한참을요. 아니에요. 커피 냄새예요. 그냥 커피 냄새. 빨래통에 넣었어요. 넣고 돌아서는데 코끝에 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지워졌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오늘따라 맞은편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서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지난주에도 바빠서 나중에라고 했으니까요. 식탁에 핸드폰을 놓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평소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토요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토요일에 그 사람이 올까?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셔츠는 괜찮으셨을까? 숟가락을 들었는데 입으로 안 갔어요.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밥맛이 좀 달랐어요. 아주 조금이요. 그런데요, 이건 나중에 안 건데요. 그 사람이 매주 토요일 그 자리에만 앉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밤마다 카페 불을 켜고 혼자 빵을 굽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다음 토요일이었어요. 1시가 되기 5분 전에 시계를 봤습니다. 또 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어요. 토요일이 아닌 날에도 1시만 되면 문 쪽을 쳐다봤거든요. 왜 보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올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해도 눈이 안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1시 문이 열렸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정훈 씨가 들어오셨어요. 가슴 어딘가가 풀렸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면서 접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스콘을 하나 올렸어요. 트레이에 커피와 식빵 그리고 스콘을 얹어서 창가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지난번 죄송했어요. 서비스예요. 정훈 씨가 스콘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 입 드셨어요. 씹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새벽에 구워요. 새벽이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4시 반이요. 정훈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알겠다는 눈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를 눈빛 하나로 읽어버린 것 같은. 고맙습니다. 이 빵 때문에 토요일이 기다려지거든요. 돌아서는데 귓속에서 그 문장이 빙빙 돌았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이 사람도 기다렸구나. 뭔가를, 누군가를. 카운터로 돌아와서 컵을 닦았습니다. 근데 컵은 이미 깨끗했어요. 닦을 게 없는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손님이 빠진 오후 3시쯤이었어요. 카페에 정훈 씨와 저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커피를 다 드시고 잔을 들고 카운터로 오셨어요. 여기 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두셔도 되는데. 리필 되나요? 네, 해드릴게요. 커피를 다시 내리는데 정훈 씨가 카운터에 기대서셨어요. 가까웠습니다. 팔꿈치가 카운터 위에 올라와 있었고 셔츠 소매가 걷혀 있었어요. 팔뚝이 보였습니다. 두꺼웠어요.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손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어요. 뭔가를 많이 들고 옮기고 잡는 손.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피 필터에 물을 부었어요. 물줄기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린 거였어요. 혼자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죠? 정훈 씨가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라고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손이 떨리시잖아요 했을 때 괜찮다고 거짓말한 게 아직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솔직히요, 힘들죠. 말이 나왔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같이 했거든요. 이쪽에서 제가 작은 빵 만들고 저쪽에서 남편이 큰 반죽 치대고 새벽마다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그 뒤로 혼자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단골 손님한테 속사정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정훈 씨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캐묻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이혼한 지 8년 됐어요. 멈췄어요. 커피 물줄기를 멈췄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정훈 씨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지쳐 보이는 인상. 혼자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었어요. 특히 주말이 힘들어요. 평일엔 일이라도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거든요.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2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견딜 수 없어서 차를 끌고 나옵니다. 저도요. 토요일이 제일 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이 깔려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그 사이사이로 들렸습니다. 정훈 씨가 커피잔을 감싸지고 계셨어요. 저는 카운터 안에 서 있었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초, 10초. 말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속 이야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10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침묵이 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을 알아보나 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입구 앞 배수구가 깨끗했어요. 낙엽이 쌓여서 물이 고이곤 했거든요. 비 올 때마다 물웅덩이가 생겨서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치우려고 할 때마다 까먹었어요. 근데 누가 치웠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동네 누가 했나?
다음 비 오는 날에도 배수구가 깨끗했어요. 세 번째에도 그랬습니다. 낙엽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새벽에 와서 치우는 거였습니다. 누가 하는 거지? 모르겠었어요. 그때는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빵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가방을 들고 카운터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요. 가방에서 천에 감싼 뭔가를 꺼내셨어요. 조심스럽게 풀으셨습니다. 나무 트레이였어요. 빵 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모서리가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출장 갔다가 강원도 목공방에서 봤는데요. 카페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트레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가 손에 닿았어요. 매끈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쓸어봤어요. 결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오래 다듬은 결이었어요. 코에 나무 냄새가 닿았습니다. 은은했어요. 소나무 같기도 하고 편백 같기도 한 냄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사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준서도 명절에 용돈을 보내긴 했지만 뭔가를 골라서 준 적은 없었어요. 생일에도 문자 하나였습니다. 카톡으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이 사람이 출장지에서 이걸 보고 저를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목공방에 들어가서 이걸 집어들고 카페에 어울리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가슴에 왔습니다. 트레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겨우 세 글자를 말한 건데 목이 잠겼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봤거든요. 정훈 씨가 손을 흔드셨어요. 근데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보였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들이면서 떨렸구나. 트레이를 진열대에 올려놨어요. 빵을 몇 개 담아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식빵 세 덩어리가 딱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이 트레이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출장 가방에 이걸 넣고 다녔을 그 사람. 주려고 할지 말지 고민했을 그 사람. 카운터에서 꺼내면서 귀가 빨개졌던 그 사람.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카운터에서 발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당연히 비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니까요. 근데 허전했어요. 의자 위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줄기 사이로 떠다녔어요. 그 자리에 정훈 씨가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비어 있으니까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왜 이러지? 손님이잖아요. 토요일에만 오시는 손님이잖아요. 수요일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 자리를 보는 거예요? 발주서 위에 펜을 굴렸어요. 숫자가 안 써졌습니다. 밀가루 30kg, 이스트 500g. 매주 쓰는 양인데 펜이 안 움직였어요. 눈이 자꾸 창가 자리로 갔거든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비면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펜을 다시 잡았어요. 숫자를 쓰려는데 정훈 씨가 커피를 왼손으로 마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빵을 반으로 정확히 자르는 손이 떠올랐어요. 나무 트레이를 건네면서 빨개진 귀가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다음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커피를 드시고 마감 시간쯤 일어나셨어요. 카운터로 오셔서 계산을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근처에 걷기 좋은 길이 있다고 들어서요. 산책이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과 카페 밖에서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손님과 사장님이라는 선이 흐려질 것 같았어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괜히 이상한 말씀 드렸네요. 정훈 씨가 얼른 수습하셨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좋아요. 다음 토요일에요.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 거지? 다음 토요일 오후 4시였어요. 카페 뒤편 야산자락 둘레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훈 씨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바람이 시원해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또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침묵이 늘어나는데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제 운동화 소리, 정훈 씨 구두 소리, 낙엽이 밟히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정훈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안정된 숨이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제 숨도 편해졌습니다. 혼자 걸을 때는 이 길이 30분이었거든요. 같이 걸으니까 10분처럼 느껴졌어요.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곳이었어요. 정훈 씨가 먼저 지나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돌아보셨어요. 좁으니까 조심하세요. 뒤에서 따라가는데 정훈 씨가 손을 내미셨어요. 잡으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좁은 길에서 넘어질까봐 내미신 거였습니다. 손을 안 잡았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어깨가 닿았습니다. 정훈 씨 팔에 제 어깨가 스쳤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야 알았어요. 그 한순간을 제가 계속 떠올리고 있다는 걸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정훈 씨가 가시고 나서 주방에서 내일 빵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죽을 치대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까 산책하면서 어깨가 스친 거, 그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정훈 씨 팔이 단단했거든요. 스친 건 1초도 안 됐는데 그 1초가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치대면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산책이 좋았던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좋았던 거지.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반죽을 더 세게 치댔습니다. 찰싹, 찰싹. 근데 손에 힘을 줄수록 정훈 씨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커피를 왼손으로 마시는 모습, 스콘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좁은 길에서 손을 내밀던 모습,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고 웃던 모습. 멈췄어요. 반죽 위에 손을 얹은 채로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침대 옆 탁자에 상철 씨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반죽대 앞에서 찍은 사진. 밀가루가 코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사진을 봤어요. 나 이상한 것 같아요. 침묵.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5초, 10초. 대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따라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정이 들면 어떡해요. 당신한테 미안하잖아요. 5년 동안 당신 자리를 비워뒀잖아요. 매일 아침 그 반죽대를 행주로 닦으면서 당신 생각했잖아요. 근데요, 목이 메었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이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요 하는 그 목소리, 그게 기다려져요. 이 감정을 인정하면 당신한테 미안하고 부정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어느 쪽이든 누군가한테 미안한 거였어요. 사진을 엎어놨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엎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어요. 카페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마다 빵을 반값에 내놨어요. 전날 남은 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요일 밤에 따로 구운 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대여섯 분이 월요일 아침에 오시거든요. 3년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해온 거였어요.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식빵 6덩어리. 치대면서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손이 반죽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7번째였어요. 왜 하나를 더 굽는지 알았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내일 정훈 씨가 올 리 없잖아요. 토요일에만 오시는 분인데 월요일에 올 리가 없어요. 근데 손이 반죽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혹시나 그 혹시가 손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빵이 구워졌어요. 7덩어리. 6개는 내일 어르신들 드릴 거였고 1개는 남는 거였습니다. 남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였어요. 오븐에서 빵을 꺼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 올 거야. 안 와요. 월요일이잖아요. 인정한 거였어요. 제가요.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걸. 빵 7덩어리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차 한 대가 잠깐 멈췄어요. 저는 안에서 빵 진열을 하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밖에서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훈 씨가요. 출장 가는 길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발이 멈추셨대요. 월요일 아침 일찍 빵을 사가시는 어르신들이 보였다고요. 반값 스티커가 붙은 빵을 봉지에 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훈 씨가 멈춰서서 한참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이 사람이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었어요. 정훈 씨가 1시에 오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식빵 하나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식빵을 건네드리는데 정훈 씨가 봉투를 안 받으셨어요.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사장님, 월요일에도 카페 여세요? 네, 왜요?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장 가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갔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빵을 사가시더라고요. 반값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거요. 전날 남은 빵을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근데 정훈 씨가 커피잔에서 손을 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 카페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 그날 밤에 지나갔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은 빵이 아니잖아요. 따로 구우시는 거죠? 대답을 못했어요. 입이 안 열렸습니다. 카운터 밑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정훈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오시는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빵집 사장님이 매주 갖다 주신다고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안 울려고 했습니다. 카운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빵이 남아서 드리는 건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남은 빵이 아니라 일요일 밤에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따로 구운 빵이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오븐 앞에 서서 6덩어리를 구운 빵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싫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빵을 굽는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정훈 씨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참을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정훈 씨 손이요. 이 사람이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사장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정훈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올려다봤습니다. 정훈 씨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혼자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카운터 위로요. 그 다음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카페 문을 여는데 밖에 정훈 씨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출장 안 가세요? 늦게 잡았어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까요? 배달이요? 네. 혼자 하신 지 3년이잖아요. 오늘은 둘이 해요. 거절하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해도 되는데요. 입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훈 씨 눈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새벽에 출장 시간을 늦추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봉지에 빵을 담았어요. 6봉지. 정훈 씨가 4봉지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2봉지를 들었어요. 무겁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정훈 씨가 웃으셨어요. 큰 손으로 봉지를 가볍게 들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넓어서 봉지가 작아 보였어요. 독거 어르신 집을 돌았습니다. 정훈 씨가 무거운 봉지를 들고 걸으셨고 저는 문 앞에 빵을 내려놨어요. 3번째 집에서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빵집 사장님, 오늘은 같이 오셨네. 남편분이에요?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훈 씨가 옆에서 웃기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요. 부정을 안 하는 웃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감사해요. 혼자 할 때는 무거워서 2번에 나눠 갔거든요. 다음 월요일에도 올게요. 진짜요? 진짜요. 정훈 씨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훈 씨 얼굴에 비치고 있었어요. 주름 사이로 빛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쿵 했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이었어요. 오후부터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손님이 일찍 빠졌어요. 5시쯤 되니까 카페에 정훈 씨와 저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카페 지붕을 두드렸어요. 창밖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가로등에 빗줄기가 비끼고 있었어요. 정훈 씨가 나가려다가 멈추셨어요. 빗줄기를 보시더니 다시 앉으셨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2잔 내렸어요. 한 잔은 정훈 씨, 한 잔은 저. 정훈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카운터가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게요.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하나 사이였어요. 정훈 씨 손이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손가락이 두꺼웠습니다. 1달 전에 커피를 쏟았을 때 제 손목을 잡았던 그 손이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정훈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입을 여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저도요. 제가 일어났어요.
주방 뒤쪽에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와 둘이 밥 먹던 자리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자리. 근데 오늘은 맞은편에 사람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2공기 퍼서 식탁에 놨어요. 숟가락 2개, 젓가락 2벌. 5년 만에 식탁에 2인분이 올라갔습니다. 앉으세요.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식탁을 둘러보셨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란말이가 노릇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밥공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정훈 씨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떴어요.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멈추셨어요. 숟가락이 입 앞에서 멈춘 거예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얼굴에 닿았을 텐데 정훈 씨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3초, 5초, 숟가락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안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밥공기 옆에요. 소리가 났습니다. 달그락. 작은 소리였는데 조용한 주방에서 크게 울렸어요. 정훈 씨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8년 동안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밥집에 혼자 가서 먹었어요. 출장지에서 혼자 먹었어요. 오피스텔에서 혼자 먹었어요. 마주 앉은 자리가 늘 비어 있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똑같았습니다. 혀가 죽은 줄 알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된장찌개는요, 냄새부터 달랐어요. 정훈 씨가 올려다 보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 흘리려고 참고 계셨어요.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차려준 밥은요, 명희 씨가 처음이에요. 명희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명희 씨라고요. 그 3글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명희 씨. 5년 동안 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라고 불렀지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준 사람은 상철 씨였어요. 정훈 씨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밥 위로요. 하얀 쌀밥 위에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코끝이 시큰했어요. 목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침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 빗소리. 그 3가지만 들렸습니다. 된장찌개가 짰어요. 아니, 눈물이 섞여서 짠 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2개 다요. 정훈 씨가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4글자였어요. 근데 그 4글자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맛있었다고요. 8년 동안 뭘 먹어도 맛이 똑같았다는 사람이 맛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요.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개수대에 섰습니다. 정훈 씨가 씻고 제가 헹궜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정훈 씨 손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수건을 쥔 손, 크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커피를 쏟았을 때 제 손목을 잡았던 손, 봉지를 가볍게 들었던 손, 나무 트레이를 건네면서 떨렸던 손, 잡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사람 손을 안 잡았거든요. 마지막이 상철 씨였어요. 응급실에서요. 차가웠어요. 그 뒤로 사람 손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손은 따뜻할 것 같았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따뜻할 것 같았어요. 잡았어요. 정훈 씨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굳은 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칠었어요. 근데 거친 게 좋았어요. 살아있는 사람 손이었거든요. 차갑지 않았어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제가 잡으니까 꽉 쥐어주는 거예요. 힘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정훈 씨 체온이 밀려왔어요. 정훈 씨,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네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은 채 돌아서셨어요. 마주 봤습니다. 가까웠어요. 커피잔 하나 거리. 정훈 씨 눈이 보였습니다.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웃고 계셨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손을 올리셨어요. 제 볼에요.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커피 쏟았을 때 손목을 잡았던 그 체온이 볼 위에 올라왔어요.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볼에 닿았어요. 근데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거든요. 이 사람이 힘 조절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정훈 씨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숨이 섞였어요. 정훈 씨 숨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제 숨에서도 났을 거예요. 같은 냄새가 두 사람 사이에서 섞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빨랐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양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꽉은 아니었어요. 감싸듯이요. 근데 단단했습니다. 제가 안에 쏙 들어갔어요. 5년 만에요. 사람한테 안긴 게요.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훈 씨가 더 단단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안 넘어지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5년치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빵 굽던 날들, 텅 빈 식탁에서 밥만 먹고 숟가락 내려놓던 저녁들, 소파에서 TV 소리에 의지해서 잠들던 밤들, 그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뒤쪽 작은 방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정훈 씨가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위로 넓은 어깨가 보였어요. 5년 만에 혼자가 아닌 아침이었습니다. 이불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람 체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요. 근데 동시에 주방 너머 왼쪽 반죽대가 떠올랐어요. 상철 씨, 미안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눈을 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요. 저도요. 정훈 씨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셨습니다. 이마에서 귀 뒤로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1000번쯤 해본 것처럼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정훈 씨는 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게 됐어요. 카페에서 같이 일할 때 뒤로 지나가시면서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셨어요. 제가 빵을 포장하고 있으면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스치셨어요. 뭘 건네줄 때 손을 한 번 더 감쌌어요. 앉아있으면 등에 손을 대고 가셨습니다. 말로 좋아한다고 잘 안 하셨어요. 대신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깜짝깜짝 놀랐어요. 손님 있는데요 라고 작게 말하면 정훈 씨가 웃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안 멈추셨죠. 어느 순간 그 손길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졌어요.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는데 뒤에서 허리에 손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안 오시지? 아, 화장실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웃겼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 아빠 제삿날이잖아. 준서였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상철 씨 제삿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왼쪽 반죽대를 봤어요. 깨끗한 작업대, 5년째 비어있는 자리, 정훈 씨 손길이 아직 허리에 남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반죽대를 보는 순간 그 따뜻함이 죄책감이 됐어요. 상철 씨 제삿날인데 이 사람 손길이 아직 허리에 남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어요. 빈 카드였습니다. 국화를 안고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국화 향이 코에 닿았어요. 이 꽃을 누가 놓고 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제삿날을 알고 있었구나. 국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에 꽃잎이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근데 마음은 뜨거웠어요. 고마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철 씨, 미안해요. 이 사람이 당신 제삿날을 챙겨줬어요.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국화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왼쪽 반죽대 위에 국화를 올려놨어요. 오늘 하루만은 이 자리가 당신 거예요, 상철 씨. 제삿날 저녁이었어요. 준서가 내려왔습니다. 둘이 제사를 지냈어요. 상철 씨 사진 앞에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상철 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카페 문 앞에 놓여있던 국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빈 카드, 아무것도 안 적혀있던 그 카드. 준서는 몰랐어요. 절을 하면서 엄마가 왜 우는지 진짜 이유를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 생각에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준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는 상철 씨 사진 앞에 혼자 남았어요. 상철 씨, 오늘 아침에 누가 국화를 놓고 갔어요. 당신 제삿날인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그 고마움이 당신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당신 제삿날에 다른 사람한테 고마운 게 죄 같았어요. 사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코, 반죽대 앞에서 찍은 사진. 이 웃음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준서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빵 좀 사가려고요. 응, 골라. 준서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멈췄어요. 나무 트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빵이 올려져 있던 트레이요. 정훈 씨가 강원도에서 사다 주신 그 트레이.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심장이 쿵 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 주신 거야. 아는 분이요? 준서가 트레이를 뒤집었습니다. 밑면을 봤어요. 작은 글씨가 찍혀 있었거든요. 나무양지 공방이라고요. 수제품이네요. 꽤 정성 들인 건데요. 그냥 단골 손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떨리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준서가 트레이를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왜?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준서가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빵 사들고 나가면서 준서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고마워. 문이 닫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트레이를 봤어요. 준서가 만졌던 자리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주로 닦았어요. 닦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 건가? 토요일이었어요. 1시가 됐습니다. 문이 안 열렸어요. 1시 10분, 20분, 30분. 시계를 봤습니다. 문을 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문을 봤어요. 정훈 씨가 안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해 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출장이 길어졌나 보다. 2시가 됐어요. 3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어요.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빈 의자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먼지가 빗줄기 사이로 떠다녔습니다. 그 자리에 정훈 씨가 앉아 계실 때는 햇살이 안 보였거든요. 사람이 빠지니까 햇살만 남았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1잔을 내렸는데 습관적으로 2잔을 내렸어요. 2번째 잔에 물을 부으면서 멈췄습니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2번째 잔을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커피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안 오셨어요. 2주째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반복했어요. 3번 눌렀다 3번 지웠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훈 씨가 있을 때는 뒤에서 지나가시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셨거든요. 별말 없이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손을 올리고 가셨어요. 그게 하루에 3~4번이었습니다. 그 감촉을 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허리에 손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요. 몸이 먼저 돌아본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돌아본 제가 한심했어요. 빵을 건네줄 때도 그랬어요. 손님한테 봉투를 건네드리는데 멈칫했습니다. 정훈 씨는 뭘 건네줄 때 손을 한 번 더 감싸주셨거든요. 봉투를 잡은 제 손 위로 큰 손이 올라와서 한 번 꽉 쥐어주고 놓는 거였어요. 그 감촉을 손이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봉투를 가져가는데 손이 허전했어요. 한 번 더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3주째였어요. 토요일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이었어요. 빵을 정리하고 커피잔을 닫고 다시 봤어요. 3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이 1시간 같았어요. 아니, 반대였어요. 정훈 씨가 있을 때는 1시간이 10분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안 고장났어요. 시간이 진짜 그렇게 안 간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정훈 씨가 맛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저녁 이후로 밥맛이 돌아왔었거든요. 2년째 못 느끼던 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혀가 다시 죽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상철 씨 사진을 봤습니다. 상철 씨, 나 이상한 것 같아요. 사진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제삿날에도 이 사람 생각했어요. 국화를 보면서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고마웠어요. 당신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 사람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저 어떡해요. 왼쪽 반죽대가 떠올랐어요. 내일 새벽에 또 그 자리를 볼 거였습니다. 깨끗한 작업대, 5년째 비어있는 자리, 상철 씨 자리. 근데 요즘은 그 빈자리를 볼 때 상철 씨가 아니라 정훈 씨가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여기 서면 어떨까?
이 사람이 반죽을 치대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미웠어요. 당신 자리인데, 당신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 내가 미워요.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였습니다. 누가 들을 사람이 없는데도 소리를 죽였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울어왔으니까요. 3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반값빵을 구웠습니다. 7덩어리. 한 덩어리는 남는 거였어요. 아니, 남기는 거였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 것을 3주째 굽고 있었어요. 빵을 오븐에서 꺼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훈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안 받으셨어요. 5번, 6번.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뱃속이 차가워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3주 동안 연락이 없는 게 단순히 바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정훈 씨 회사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혀 있었거든요. 의료기기 회사.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훈 지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사장님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숨이 멈췄어요. 입원이요? 네, 2주 전에 쓰러지셨어요. 어디요? 병원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상철 씨가 쓰러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 반죽을 치대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었어요. 그때와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카페 문을 닫았어요. 정리도 안 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서 카운터에 던졌어요.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가 안 들어갔어요. 3번째에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었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 때가 자꾸 겹쳤어요. 그때도 이렇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어요. 그때는 늦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혼잣말이 나왔어요. 죽으면 안 돼요, 정훈 씨. 죽으면 안 돼요. 상철 씨한테 했던 말이 이 사람한테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떨림이었어요. 같은 공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랐어요. 상철 씨 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운전하면서요. 앞유리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와이퍼를 켰어요. 비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앞이 안 보였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차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1번, 2번, 3번.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인 줄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제서야요. 이 사람이 없는 3주가 저한테 뭐였는지, 허리에 올라오지 않는 손을 기다리며 빈 주방에서 돌아보던 그 순간들이 뭐였는지, 창가자리 빈 의자에 내려앉는 햇살을 멍하니 보던 그 시간들이 뭐였는지, 7번째 빵을 오지 않을 사람한테 3주째 굽고 있던 제가 뭐였는지 다 알았어요. 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복도가 길었어요. 하얀 벽, 하얀 바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를 7년 전에도 맡았어요. 상철 씨가 실려갔던 그 병원에서요. 같은 냄새였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한 발 내딛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병실 번호를 받았어요. 502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한 번에 안 눌렸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502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열었어요. 정훈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팔뚝에요. 그 두꺼운 팔뚝에 바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 그늘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3주 전에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문틀을 잡았습니다. 안 잡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훈 씨가 눈을 뜨셨어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명희 씨? 왜 이렇게 되셨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겨우 나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냐고요? 3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병원에 쓰러져 있으면서 왜 오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음이 섞였어요. 정훈 씨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부담드리기 싫었어요. 뭐요? 명희 씨한테요. 아들분도 있으시고 카페도 바쁘시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쓰실까봐. 바보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병실에서요. 간호사가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남의 건강 챙겨주는 기계 팔면서 왜 자기 몸은 이래요? 의료기기 판다면서요? 병원에 기계 납품하면서 자기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정훈 씨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고개를 돌린 채로요. 7년이요. 이혼하고 7년 동안 검진 한 번 안 받은 거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모니터 삐삐 소리만 들렸어요. 링거에서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똑똑똑. 그 소리 사이사이로 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왔어요.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나무 트레이를 꺼냈습니다. 정훈 씨가 강원도에서 사다 주신 그 트레이요. 트레이 위에 빵이 올려져 있었어요. 식빵, 스콘, 당근 케이크. 새벽에 구워서 담아왔습니다. 정훈 씨가 트레이를 보셨어요. 눈이 커지셨습니다. 이거 제가 구웠어요. 정훈 씨 드시라고요. 정훈 씨 눈에 물이 찼어요.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어요. 천장을 보셨습니다. 천장을 보시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안 울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정훈 씨, 제가 손을 뻗었어요. 링거 바늘이 안 꽂힌 쪽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여위어져 있었어요. 3주 전에 잡았던 그 크고 단단한 손이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굳은 살은 그대로였는데 살이 빠져서 뼈가 느껴졌어요. 근데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정훈 씨,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 왜 항상 그 자리에만 앉으셨어요? 정훈 씨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요. 다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꼭 그 자리에만 앉으셨잖아요. 비 오는 날도요. 햇살이 좋아서라고 하셨는데 비 오는 토요일에도 그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정훈 씨가 한참 말을 안 하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방이 보여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 씨가 빵 반죽하는 모습이요.
처음에 우연히 앉았는데 주방에서 반죽하시는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었어요. 이혼하고 주말마다 할 게 없어서 미치겠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명희 씨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정훈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누군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도 살아야겠구나. 그게 제 토요일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눈에서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요. 정훈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비 오는 날 배수구요. 출장 가기 전 새벽에 카페 앞을 지나가거든요. 비 오면 낙엽이 쌓여서 물이 고이길래요. 명희 씨가 힘들까 봐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새벽에요. 이 사람이 새벽에 카페 앞에 와서 배수구를 치우고 간 거였어요. 제가 모르게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한 번도 티를 안 내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러고 계셨어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빵 사러 가는 손님일 뿐이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정훈 씨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꽉요. 손님 아니었어요. 진작부터 아니었어요. 정훈 씨가 울었어요. 소리를 안 내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모니터 삐삐 소리, 링거 똑똑 소리, 두 사람 훌쩍이는 소리. 그 세 가지만 들렸어요. 정훈 씨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카페로 오세요. 꼭이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빵 드세요. 식빵 한 조각을 트레이에서 집어서 건네드렸습니다. 정훈 씨가 받으셨어요. 한 입 드셨습니다. 씹으시는데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맛있어요. 제가 구웠어요. 정훈 씨 드시라고요. 정훈 씨가 또 우셨어요. 식빵을 씹으면서요. 눈물이 빵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짬빵이었어요. 나무 트레이 위에 빵,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정훈 씨 손을 잡고 있는 제 손. 살아있어서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요. 빨리 나으세요. 토요일에 그 자리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정훈 씨가 웃으셨어요. 울면서요. 네. 2주가 지났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카페에 나와서 불을 켰습니다. 주방이 환해졌어요. 왼쪽 반죽대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작업대. 오늘은 달랐어요. 밀가루 봉지를 열었습니다. 왼쪽 반죽대 위에 밀가루를 뿌렸어요. 하얀 가루가 작업대 위에 퍼졌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이 작업대에 밀가루가 올라간 게요. 반죽을 만들었어요. 두 덩어리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왼쪽 반죽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빵을 구웠습니다. 진열대에 올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시, 9시, 10시.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11시가 됐어요. 12시가 됐습니다. 1시가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정훈 씨가 서 계셨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수척해지셨습니다. 볼이 더 꺼져 있었고 눈 밑 그늘이 짙었어요. 근데 서 계셨어요. 두 발로요. 살아서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안 잡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훈 씨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한 발, 두 발. 카운터 앞에 서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를 돌아서 나갔어요. 정훈 씨 앞에 섰습니다. 정훈 씨가 손을 뻗으셨어요. 제 허리예요. 3개월 만에 허리에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그리워했던 게 뭐였는지, 빈 주방에서 뒤를 돌아봤던 이유가 뭐였는지, 봉투를 건네줄 때 손이 멈칫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이 손이었어요. 이 손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허리에 올려놓는 이 손, 뭘 건네줄 때 한 번 더 잡아주는 이 손, 어깨를 스치는 이 손, 말은 안 하면서 손으로 전부 말하는 이 사람. 정훈 씨를 안았어요. 꽉요. 카페에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팔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팔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서 여기 서 있다는 게, 2팔로 저를 안아주고 있다는 게, 허리에 손을 올려주고 있다는 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마감했어요.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카페에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훈 씨가 창가 자리에 앉으려 하셨어요. 제가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 말고요. 정훈 씨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제가 정훈 씨 손을 잡았습니다.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왼쪽 반죽대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 서보세요. 정훈 씨가 반죽대를 보셨어요.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반죽이 올려져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요. 정훈 씨가 반죽대를 만지셨어요. 손가락으로 밀가루를 쓸으셨습니다. 하얀 가루가 손끝에 묻었어요. 명희 씨, 이 자리가. 네. 남편분 자리였죠? 네.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깊게요. 가슴 끝까지.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자리 비워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 자리니까요. 아무도 여기 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행주로 닦았어요. 밀가루 한 줌 안 올리고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훈 씨가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손에 밀가루가 묻은 채로요. 근데 정훈 씨가 없는 3주 동안 이 자리에 밀가루를 뿌려놨어요. 정훈 씨 눈이 커지셨어요. 저도 모르게요. 어느 날 새벽에 반죽을 치대다가 왼쪽 반죽대를 봤는데 손이 움직였어요. 밀가루 봉지를 열어서 여기에 뿌렸습니다. 뿌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정훈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다고요. 누군가 다시 서줬으면 좋겠어서요. 정훈 씨 입이 벌어졌어요. 말을 하려다 멈추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정훈 씨였어요. 정훈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밀가루 위로요. 하얀 가루 위에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자국이 생겼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근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게, 매일 아침 행주로 닦았던 게, 아무도 못 서게 했던 게,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요. 정훈 씨가 반죽 위에 손을 올리셨어요.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치대기 시작하셨어요. 서투르셨습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었어요. 때려다가 더 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 치세요.
밀어붙이듯이요. 이렇게요? 더요. 손바닥 전체로요. 정훈 씨가 반죽을 치댔어요. 찰싹 서투른 소리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오른쪽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찰싹 익숙한 소리였어요. 찰싹 찰싹 두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리듬이 안 맞았어요. 정훈 씨는 느리고 저는 빨랐거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안 맞는 게 좋았어요. 상철 씨랑은 리듬이 딱 맞았거든요. 이 사람과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다른 리듬이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나란히 반죽을 치댔어요. 울면서요. 밀가루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정훈 씨 어깨에도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제 앞치마에도 묻었어요. 눈물 자국 위에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반죽 치대는 소리가 둘이 되었어요. 5년 만에요. 주방 뒤쪽 작은 방이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훈 씨 셔츠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요. 하얀 손자국이 셔츠에 찍혔습니다. 정훈 씨가 제 얼굴을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요. 눈물이랑 밀가루가 섞인 얼굴을요. 이마를 대셨어요. 숨이 섞였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 안 무서워요. 진짜요? 진짜요. 정훈 씨가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안 무서워요. 정훈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양팔로요. 밀가루 묻은 팔로요. 꽉 안아주셨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한테 기댔습니다. 전부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어요.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어요. 상철 씨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 미안함을 안고 가기로 한 거였어요. 미안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고 사는 거요. 그게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카페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정훈 씨가 있었어요. 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나란히 반죽대 앞에 섰습니다. 왼쪽에 정훈 씨, 오른쪽에 저. 빵을 구웠어요. 정훈 씨가 오븐에서 식빵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진열대에 올렸어요. 나무 트레이 위에 빵을 담았습니다. 정훈 씨가 사다 주신 그 트레이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카운터에서 건네주시면서 귀가 빨개졌던 그 트레이. 병실에 빵을 담아갔던 그 트레이. 이제 카페 진열대에 정식으로 놓였어요. 이 사람의 흔적이 제 일상이 된 거였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반갑빵을 구웠습니다. 둘이서요. 정훈 씨가 반죽을 치대고 제가 성형을 했습니다. 6덩어리. 이제 7번째는 안 구워도 됐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봉지에 담아서 배달을 나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정훈 씨가 4봉지를 들고 제가 2봉지를 들었습니다. 김할머니 집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오늘도 같이 왔네. 남편분 맞지? 이번에는 부정 안 했어요. 네, 제 사람이에요. 정훈 씨가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준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외로워.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매일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빵 굽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밤에 빈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너무 무서웠어. 너한테는 아내가 있고 예진이가 있잖아. 집에 가면 가족이 있어. 근데 엄마는 혼자야. 말상대도 없어. 준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정훈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좀 덜 외로웠어. 누군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 손을 잡아줬어. 눈물이 났어요.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아빠는 평생 엄마 마음속에 있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준서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될까? 준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자주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더 자주 내려갔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준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진심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분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바다였어요. 첫 여행이었습니다. 정훈 씨 차를 타고 동해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짠 냄새.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정훈 씨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자리에 앉았어요. 정훈 씨가 웃으셨습니다. 또 창가자리네요. 정훈 씨는 창가자리만 좋아하시네요. 명희 씨가 보이는 자리면 다 좋아요. 제가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정훈 씨 앞에 숟가락을 놓고 국을 떠드렸어요. 정훈 씨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멈추셨습니다. 또 멈추셨네요. 제가 웃었어요. 정훈 씨가 웃으면서 우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는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습관이에요. 누가 차려주면 멈추는 게. 이제 매번 멈추셔야 해요. 제가 매번 차려줄 거니까. 정훈 씨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으셨어요. 삼키셨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네. 수고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밥을 먹다가요. 눈물이 나서요. 5년 만에 들은 말이었어요. 수고했다는 말. 아무도 안 해준 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혼자 카페를 지키고 밤에 소파에서 잠들고 월요일 밤에 몰래 빵을 구워서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리고 그 모든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해온 5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 5년을 다 안아줬습니다. 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요. 정훈 씨도 울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창밖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 파도 소리. 그 사이에 둘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2개 다요. 바다를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 손을 안 놓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옆에서 정훈 씨가 자고 계셨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에 제 집에서 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정훈 씨 어깨 위로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잠결에 정훈 씨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벌써 가요? 빵 구워야죠. 오늘 내가 갈게요. 더 주무세요. 6시에 오세요. 정훈 씨가 눈을 감은 채 웃으셨어요. 네, 하고 다시 잠드셨습니다. 현관을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12월이었거든요. 코끝이 시려왔어요. 카페까지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6개월 전에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새벽이었어요. 같은 가로등이었고 같은 발소리였어요.
근데 달랐습니다.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은 혼자 걷고 있으니까 하나였어요. 근데 2시간 뒤에 둘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혼자 걷는 새벽인데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주방이 환해졌습니다. 왼쪽 반죽대에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어제 정훈 씨가 연습한다고 반죽을 치대다 놓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밀가루 위에 큰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훈 씨 손이었습니다. 웃었어요. 행주를 들었습니다. 닦으려다 멈췄어요. 안 닦았습니다. 이 손자국이 좋았거든요. 오른쪽 반죽대에서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쏟고 물을 넣고 이스트를 풀었습니다. 치대기 시작했어요. 찰싹 찰싹 한 소리였어요. 근데 2시간 뒤에 둘이 될 거였습니다. 6시에 카페 문이 열렸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늦었죠? 딱 맞았어요. 정훈 씨가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매듭이 삐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묶어드렸어요. 정훈 씨가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제가 허리 뒤에서 매듭을 묶는 동안 정훈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셨어요. 이마에서 귀 뒤로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왼쪽 반죽대 앞에 서셨어요.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서투르셨어요. 리듬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정훈 씨, 네. 반죽이 너무 질어요. 밀가루 좀 더 넣으세요. 이만큼요? 더요, 더. 정훈 씨가 밀가루를 왕창 넣으셨어요. 너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폭 날렸어요. 정훈 씨 얼굴에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코에요. 웃음이 터졌어요. 얼굴에 묻었어요, 정훈 씨. 어디요? 코에요. 정훈 씨가 손등으로 코를 닦으셨는데 더 묻었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닦으셨으니까요. 더 묻었어요. 정훈 씨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주방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이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난 게 얼마만이었는지 몰랐어요. 빵이 구워졌습니다. 나무 트레이에 식빵을 담았어요. 정훈 씨가 사다 주신 그 트레이. 진열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흔적이 제 일상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준서가 왔습니다. 예진이를 데리고요. 할머니, 7살 예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예진이 왔네. 빵 먹을래? 네. 당근 케이크를 잘라서 줬어요. 예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서가 정훈 씨를 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정식 인사. 안녕하세요. 오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정훈 씨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준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훈 씨가 대답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예진이가 정훈 씨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예진아.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지호 할머니도 남자친구 있대. 제가 웃었어요. 응. 할머니한테 좋은 분이셔. 멋있다. 예진이가 당근 케이크를 먹으면서 엄지를 올렸어요. 정훈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나무 블록 장난감이었어요. 예진아, 이거 아저씨가 줄게. 와, 이거 뭐예요? 나무로 만든 블록이야. 쌓아봐. 예진이가 좋아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정훈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훈 씨가 제 쪽을 보셨어요. 저도 정훈 씨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각자 집을 유지하면서 주말마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정훈 씨는 토요일마다 카페에 와서 왼쪽 반죽대에 서요. 아직도 서투릅니다. 근데 매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월요일 반값방은 둘이 같이 굽습니다. 배달도 같이 해요. 정훈 씨가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명희 씨 손 떨림은 줄어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여전히 손을 가만두지 않아요. 주방에서 같이 일할 때 뒤로 지나가시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빵을 건네줄 때 손을 한 번 더 잡으시고 앉아있으면 어깨를 감싸주세요. 손님이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또요? 명희 씨가 웃으면 정훈 씨가 대답해요. 손이 알아서 가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빈자리의 무게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반죽대 하나가 5년 동안 비어 있는 게 그냥 빈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그리움이 들어있고 죄책감이 들어있고 혼자 버텨온 시간이 들어있었어요. 매일 아침 행주로 그 자리를 닦는 손이 사실은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의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에 다시 밀가루를 뿌리는 순간이 왔어요.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삶을 살기로 한 거였어요. 미안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더라고요. 처음에 여쭤봤죠.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된 분 계시냐고요. 그 괜찮다는 말은요. 누군가 진짜로 괜찮으냐고 물어봐 줄 때 비로소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도 되는 거였어요. 무너진 자리에 다시 밀가루를 뿌릴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은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한테 괜찮아요? 그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온연을 안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